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교육청 금마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 교사 최정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원격 수업 시 활용 가능한 도구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소개할 도구는 멘티미터와 알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멘티미터와 알로의 사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활용 도구 중에 오늘은 멘티미터라는 사이트와 알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어들을 뭉쳐놔서 그림처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았죠? 이런 것을 보고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키워드,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기법입니다. 단순히 단어를 나열해 놓는 것보다는 이런 형식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죠.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를 수업 시 교수학습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멘티미터를 사용하면 말이죠. 첫 번째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간단하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멘티미터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멘티미터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모아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접속 코드와 링크가 있다면 회원 가입이나 앱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설문 결과가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업 참여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 사용법은 멘티미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워드 클라우드 템플릿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주소창에 www.mentimeter.com을 입력하시거나 구글 검색창에 멘티미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이트 한가운데나 오른쪽 상단 위에 파란색 아이콘의 사인업을 클릭해 볼까요?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구글 계정으로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아니면 따로 계정을 생성하셔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으로 연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크롬 브라우저에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어 매번 로그인 절차가 필요가 없어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메인 페이지에서 사인업 대신 Your Presentation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저하지 말고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에 플러스 Your Presentation을 클릭해 줍니다. 프레젠테이션 네임에 제목을 입력하고 아래의 Create Present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형식이죠? 맞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과 조금 비슷합니다. 가장 왼쪽은 슬라이드 추가나 전환,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을, 가운데에는 메인 화면, 오른쪽에는 템플릿이나 설문 내용 추가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창이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 플러스 뉴 슬라이드를 클릭한 후 워드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거나 오른쪽 설정창에 슬라이드 타입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컨텐츠 탭에서 묻고 싶은 질문을 입력하고 참여자가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대답의 개수를 정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았죠? 질문을 만들었으니 이제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공유하는 방법은 참여 코드, 참여 링크, QR코드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코드로 들어오는 방법은 www.menti.com에 접속한 후 아래 네모칸에 화면 위에 적힌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교사는 이 코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 오른쪽 위에 쉐어를 클릭한 후 아래쪽에 카피 링크를 클릭하여 링크가 복사됩니다. 복사된 링크를 채팅방에 공유하면 코드 없이도 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의 다운로드 QR을 클릭하여 QR코드를 공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프레젠트를 클릭하고 실시간으로 설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학생들과 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죠?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로를 알아보도록 하죠. 알로는 비대면 협업 툴로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상에서 기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에서 알로를 검색해 줍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윈도우라면 아래쪽에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바로 누르시면 되고, 아니라면 오른쪽 위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윈도우용과 맥 OS용 다운로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윈도우용 기준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후 바탕화면에 생긴 알로를 더블 클릭합니다. 알로 역시 계정을 만들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할 수도 있고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멘티미터와 마찬가지로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가입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대시보드는 현재까지 작업한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을 누르시면 가장 최근에 작업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유 문서함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가 현재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업할 내용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클릭해 봅니다. 프로젝트는 컴퓨터로 생각해 보면 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 오른쪽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아래쪽은 기본 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뷰는 나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칸반 보드를 선택한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프로젝트의 첫 화면입니다.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묶음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컴퓨터의 상위 폴더 역할을 했다면 컬럼은 하위 폴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캔버스는 폴더 안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럼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캔버스 역시 컬럼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컬럼과 컬럼 사이에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컬럼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본 뷰를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현재는 칸반보드이지만 캘린더를 누르면 캘린더 형태를 볼 수 있고 리스트를 누르면 리스트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캔버스 추가하기를 클릭해 봅시다. 다음 캔버스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그럼 템플릿을 설정하는 탭이 뜨는데 원하는 템플릿 모양을 선택하여 설정해도 되지만 우리는 사용법을 배워봐야 하기 때문에 빈 캔버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템플릿의 첫 화면입니다. 왼쪽에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또한 페이지 프레임워크를 누르면 아까 봤던 템플릿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누르면 각 페이지의 제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은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다가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그리기 도구입니다. 연필이나 형광펜, 지우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두께와 색깔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 도형 도구입니다. 화살표나 직선, 기본 도형을 그릴 수도 있으며 색깔이나 채우기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다음 버튼은 첨부 파일을 컴퓨터나 클라우드에서 찾아 업로드할 수도 있으며 링크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 효과를 주어 메모를 적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표를 그려 넣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 중요한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이 제가 제일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버튼인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검색하여 유튜브 동영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말풍선은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창이 나타나는데, 지금 작성 중인 캔버스 안에 추가 캔버스를 넣거나 링크, 그리고 오디오 메모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 물감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의 색깔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를 색을 넣어서 학생 개별 페이지를 만들어 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일 오른쪽 버튼은 위에서부터 현재 작업의 정보, 함께 작업하는 사람과의 채팅, 작업 중에 넣었던 코멘트를 볼 수 있는 버튼이며, 마지막은 나의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공유하기 방법입니다. 오른쪽 위 파란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첫 번째, 링크로 공유하기 방법입니다. 링크로 공유하기를 활성화하면 링크 주소가 생기고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협업을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있는 편집 가능으로 체크한 후 보내야겠죠? 이메일을 통해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역시 공유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점 3개를 누른 후 멤버 관리를 누르면 아까 보았던 링크로 공유와 이메일로 공유 버튼이 똑같이 팝업으로 보이게 됩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대시보드로 나와 보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캔버스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멘티미터 워드 클라우드 작성 시 학생은 반드시 멘티미터에 가입을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꼭 가입하지 않아도 코드를 사용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알로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맥 OS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알로 작업 공유 시 권한을 줄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권한을 지정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격 수업 시 유용한 멘티미터와 알로의 기본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